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역시 오늘 주제가 소자본 외식 창업 성공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소자본을 제가 강조하는 건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자막으로 처리했죠? 누구든지 창업에서 실패할 수 있다. 나는 창업에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부지런하니까.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심지어는 나는 많이 망해봤으니까. 나는 안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다 착각이다. 우리나라에 이 사람은 안 망할 거야 라고 점 찍어 놓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업경위신문을 지금 이 회사를 20년 동안이나 운영하고 있는 창업경위신문 발행인을 15년이나 하고 있는 저도 제가 음식점 창업을 하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는 안 망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없다. 그러면 적어도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비는 해야 되거든요. 물론 창업을 하면서 망할 것만 생각을 하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나는 안 망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몽창 몰빵을 때려서 창업을 할 게 아니라 소규모로 창업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들여서 창업하면 성공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통계는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 통계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통계에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제가 창업경위신문을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창업이 더 안전했다라는 어디에서도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는 돈을 많이 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 창업을 할 때 돈을 조금만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거기에 대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때 카페 프랜차이즈 중에 가장 잘 나갔다라고 하는 카페베네와 요즘 가장 잘 나가고 있다는 이디야 커피가 있는데 이디야 커피와 카페베네의 가장 큰 차이는 매장의 규모입니다. 매장의 규모. 경기가 좋을 때는 매장이 클수록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고객이 많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매장에 오고 싶은 손님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그냥 나가버리는 손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장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고객을 소화할 수 있으니까 이익이 더 크게 난다고요. 그런데 경쟁이 많아지잖아요. 카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매장에 올 수 있는 손님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이 큰 카페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페베네가 어려워지고 한때 가장 잘 나갔던 카페베네가 어려워지고 그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로 매장을 냈던 이디야가 소위 가장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회사의 물론 전략적이나 뭐 경영 능력에도 영향을 안 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이후의 비용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 비용에 어떤 비용에 영향을 주냐면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매장이 크면 임대료도 비싸지겠죠. 근데 임대료 비싸지는 거는 빼더라도 내가 창업할 때 돈을 많이 써서 창업을 하면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아주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2배를 더 들이면 그 인테리어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2배가 나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비용이 2배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이 2배가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거다. 그래서 창업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창업 비용은요. 창업할 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후 내내 경영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돈을 조금 들여서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조금 들여서 창업하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돈이 조금 들어가는 아이템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방법도 있어요. 당연히.
예를 들면 내가 맥도날드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내가 김밥집 브랜드를 선택하면 창업비용이 훨씬 조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아이템의 선택도 창업비용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설명을 했죠? 똑같은 김치찌개 전문점, 똑같은 브랜드로 창업을 할 건데 그 창업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창업하느냐에 따라서 창업비용이 달라지더라. 아주 간단하게요. 여러분 뭐 너무 쉬운 예이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디야 커피를 창업하고 싶은데요. 홍대에서 창업하는 거하고 예를 들면 저기 어디 시골에 있는 뭐 그 중소 도시의 어느 매장에서 창업하는 거하고요. 창업비용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아이템을 똑같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어디에서 창업하는지, 어떤 입지에서 창업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창업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창업비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창업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서 창업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쓰면 될 텐데 그 방법을 몰라서 못 써먹었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창업자 입장에서. 그래서 창업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좀 하겠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창업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누군가와 창업을 같이 하는 방법도 있어요. 누군가와 창업을 같이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업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죠? 근데 동업은 근데 또 어떤 말이 생각이 나요? 동업하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생각도 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동업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 브랜드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요. 정말 좋은 자리를 찾아요. 매력적인 자리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익성 분석을 해보면 돈을 꽤 많이 벌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이 찾았다 치죠. 근데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오면 제가 그 자리에다가 제가 나머지 부족한 돈을 투자하거나 제가 그 자리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매장 그런 대로 그 자리에서 창업하면 꽤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제가 우리 독자들 중에서라도 그 자리에 같이 창업할 사람을 찾아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로 좋은 조건의 창업 기회가 만들어지면 동업은 창업자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친구끼리만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도 할 수 있고요. 가맹본부하고도 창업을 같이 할 수 있고요. 건물주하고도 창업을 같이 할 수 있고요. 이런 동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있다. 심지어 요즘은 창업에만 투자해주는 크라우드 펀딩 회사도 있고요. 아예 투자 회사들 중에 매장에다 투자해주는 투자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면 돈이 없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투자 회사는 여러분 참 이게 약간의 이상할 정도인데 한 투자 회사가 한 콩나물 국밥 전문점에다가 30개의 매장을 투자했어요. 30개의 매장을. 한 투자 회사에서. 왜냐하면 이 투자 회사에서는요. 그 콩나물 국밥에다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30개의 매장을 낸 거라고. 물론 일시에 내진 않았죠. 처음에 매장을 하나 냈더니 그 매장이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제대로 들어오니까 두 번째 매장, 세 번째 매장, 네 번째 매장 그게 30개까지 갔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창업 비용이 없다, 부족하다고 하면 무조건 돈을 어디서 빌리려고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창업을 같이 하면 돈을 훨씬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마음 편하게 창업을 준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